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경호원들을 인간 방패로 떠밀며 숨어서 버티고 극렬 지지층을 선동하고 끝까지 조사를 거부하며 피하려 했지만 여러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토대로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은 윤 대통령의 혐의를 빼곡히 담고 있는데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1심 재판의 핵심 쟁점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여부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 봉쇄는 물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시에 벌써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이거를 통제하고 막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경찰과 계엄군 지휘부의 말은 다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을 다 체포하고 잡아들여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곽종근 이진우 전 사령관 역시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당시 국회에 투입한 계엄군은 봉쇄가 아닌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는 헌법재판관마저 의문을 표했습니다. 본청 건물의 문에만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윤 대통령은 오원식, 이재명, 한동훈 등 정치인 체포 지시도 한 적 없다고 했지만 정반대 진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잡아들여라. 이번에 쌌다 정리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 이후에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법적인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한 정황이 담긴 이른바 최상목 문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문건을 처음 본다는 윤 대통령 주장과 상반된 증언을 이미 여러 차례 내놨습니다.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저를 보시더니 저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100쪽 이상 분량의 공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이 공소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 심판의 핵심 증거로 활용될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범죄 행위가 명확하게 공소장에 적시되는 만큼 탄핵 심판엔 속도가 더 붙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의뢰인을 변호하는 사람의 발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최근까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막말 비방을 쏟아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이 급기야 이제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형사고발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도를 한참 넘어선 근거 없는 비방과 공격 뒤에 숨은 속셈은 뻔해 보이는데요. 구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증인으로 나선 김용현 전 국방장관. 윤 대통령 측 주신문이 끝난 뒤 갑자기 국회 측 반대 신문엔 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반론 질문을 임하게 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전 정인 신문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증언 거부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습니다.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정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정인을 강요할 권한은 없죠. 김 전 장관 측은 이 대목을 문제 삼았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의 증언 거부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형사 고발한 겁니다. 탄핵 심판 증인의 변호인이 재판 도중 나온 언급을 두고 재판관을 고발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헌재의 권능을 무시하는 처사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악영향을 미칠 자충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 절차, 법 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인다. 결국 대통령에게는 탄핵 심판의 어떤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매우.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재판관에 대한 막말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3명이 또르르 앉아 있습니다. 문영배, 김영두, 이미선, 앞에는 좌익 빨갱이 불공정 재판관들 쭉 앉아 있고.
하루에 수차례 입장문을 내놓는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연이은 돌발 행동에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면서도 재판관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지지층이 결집되고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할 명분도 쌓는 이중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 불리는 신평 변호사를 법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매일 참석하는 열렬한 탄핵 지지자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적이 있지만 사실 해당 판사는 단 한 번도 찬성 집회에 참석한 적이 없었는데요. 폭도들이 법원을 공격하고 판사에 대한 살해 협박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행된 이 무책임한 허위 사실 유포에 법원이 이례적으로 직접 고발 조치에 나선 겁니다.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판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를 적극 비호해왔습니다. 국회나 헌법 선관위에 관해서 어떤 그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자체로 바로 어떤 그 심각한 그 범죄 행위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건 국민 저항권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그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로서 이 처벌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 공수처, 법원, 헌재 모두가 불법 수사, 불공정 재판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다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폭도들은 법원에 난입해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디 갔어? 어디 왔냐고. 나흘 뒤 신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라고 썼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몰래 숨기고 법을 위반해 영장을 발부했다고도 적었습니다. 법원은 명백한 허위라고 즉각 반박했고 매우 이례적으로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위법하게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 피해 법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책임 있는 위치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조문할 정도로 친분이 있다는 허위 사실로 헌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습니다. 헌재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잘못 전해들은 것 같다며 뒤늦게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차은경 판사의 집 주소를 공개하며 법관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대통령의 멘토, 여당 원내대표란 무게를 가진 사람들의 아니면 말고식 허위 사실 유포가 불법 행위를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기각했지만 국회 탄핵소추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 권력이 헌법을 침해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걸 막기 위한 탄핵소추는 소추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건데요. 야권에 잇따른 탄핵소추가 비상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라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억지 주장이 더욱 힘을 잃게 됐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안은 모두 13건. 잇따른 탄핵소추는 윤석열 대통령이 꼽은 비상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입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자 여당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 입법 독재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헌재 판단은 단순히 이 위원장 탄핵을 4대4로 기각한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이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건 아니라는 이치된 판단을 내놓은 겁니다.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어긴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면 탄핵소추는 유사행위를 예방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장치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특히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과 동기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앞서 비위 의혹으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기각돼 업무에 복귀한 이정섭 검사 사건 때도 헌재는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는 검찰 반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직자의 위헌 위법 행위를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 심판의 기능이 충분히 실현될 여지가 있다면 탄핵 소추권의 남용 여부는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게 헌재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재판관 8명 전원이 동의한 이번 결정으로 야당의 잇따른 탄핵이 비상계엄의 주요 명분이라던 윤 대통령 측 주장은 더욱 힘을 잃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선입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자 국민의힘은 이틀째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대외적인 입장과 달리 당 내부에선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결별이 확실해 보이는 윤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검찰을 향해 거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사가 부족하다며 구속기한 연장을 요청했던 검찰이 이제와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며 구속 기소를 강행한 것은 자기 모순이라면서 오동훈 공수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비판했습니다. 서둘러서 공수해서 받은 대로 하나 조사도 추가로 해서 한 거 없이 이게 기소를 해버리는 것은 최고 수사기관이라는 위상과 명성을 스스로 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사법부를 향해선 공소 기각을 통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조기 대선은 아직 입에 올리면 안 되는 금기어입니다. 윤 대통령의 업무 복귀를 바라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지만 내부 기류는 서서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해왔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기소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나란 일은 뒷전이었기 때문에 국민 생활은 갈수록 피폐해졌다며 두 사람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를 시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시점을 못 박아 한동훈 전 대표가 등판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2월 한 중순 전에는 활동 재개하지 않을까. 그간에 본인이 이제 성찰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까지 사실상 대선 출마를 시사하면서 여권의 대선 시계도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기소를 기점으로 중도 확장에 무게를 두고 조기 대선을 준비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의 결별은 결국 시간 문제일 거라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야권의 소위 비명계 정치인들이 연달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문재인 정부 당시 요직을 맡았던 인사들인데요. 설 연휴 이후 이들이 의미 있는 세력화를 할 수 있을지가 관심인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정당엔 다양성이 중요하다며 당연히 겪어야 할 과정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선명하게 반기를 든 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지난 총선 당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경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컷오프 당했던 임 전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이재명 대표 혼자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면서 이 대표를 향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면 이후 침묵해온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다원주의를 강조하며 이재명 대표 비판에 가세했고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사고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그리고 다원주의를 지향하면서도 폭력적인 은행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자신의 역할론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는 등 이 대표 견제에 동참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신뢰 위기입니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저도 제 역할을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제가 할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 이처럼 비명계 주자들이 공개적으로 정치 행보를 제기한 건
당의 지지율이 탄핵 정국에서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자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다가올 당내 경선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오는 30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하는 등 통합 행보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비명계 인사들의 지지율 자체가 낮은 데다 어차피 대선 국면이 되면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머물러 있다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명계 인사들은 다음 달 6일 정세균 전 총리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기로 하는 등 세력화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엄과 탄핵 등을 거치는 동안 비명계 인사들의 역할이 미미했던 데다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주말을 보내고 오늘 귀성길에 오른 분들도 많은데요. 아침부터 눈보라가 시작됐지만 귀성 행렬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기차역에서 막바지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을 재은효 기자가 만났습니다. 고향 가는 차들로 도로가 꽉 찼습니다. 눈보라가 거세지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정체가 일찌감치 시작되자 먼 길 채비를 위해 휴게소에 들러가는 귀성객도 많았습니다. 가족하고 오랜만에 같이 시간 보내니까 좀 멀어서 하필 눈도 많이 와가지고 좀 걱정되는데 그냥 조심히 천천히 그냥 같이 얘기하면서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에 고향을 찾는 신혼부부부터 길어진 연휴, 가족 모임을 놀이동산에서 시작하기로 한 가족도 있었습니다. 잠 못 잤어요. 옷도 막 정해놓고 미리 유튜브로 전 같은 것도 붙이는 법 공부해두고 홍동백서 이런 부분도 가족들이랑 같이 에버랜드에서 만나서 시간 보내고 또 이제 설 때는 차례도 지내고 그러려고요. 눈길이 좀 걱정되기는 하는데요. 더 많이 안 오면 좋겠어요. 어렵사리 기차표 예매에 성공한 덕분에 악천 후에도 양손 가득 선물을 든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부모님이 좀 화과자 이런 걸 좋아하셔가지고 화과자 이런 걸 사가지고 이제 내려가는 중입니다. 울산에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가고 있어요. 저희 할머니가 수술을 하셨는데 지금은 좀 건강해지셔서 빨리 건강한 모습 보고 싶어요. 긴 연휴 덕에 서울에서 먼저 가족 모임을 한 뒤 여유 있게 귀성길에 오르기도 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서울에서 조금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대구에 내려가도 조금 연휴가 길어서 부담 없는 일정이라서 출근하기도 조금 마음에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도로공사는 오늘보다 내일 귀성길 정체가 심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일은 새벽 5시부터 정체가 시작돼 정오에 가장 심하다가 저녁 8시쯤 해소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재은효입니다. 눈길 귀성에 전국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는 10중 추돌 사고가, 당진 영덕고속도로에서는 차량 28대가 연이어 부딪혔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눈발이 쏟아지면서 멈춰선 차들 뒤로 고속버스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더니 그대로 덮칩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강원 영동고속도로 원주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들은 마치 종이가 구겨진 듯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버스 앞부분은 물론 번호판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모두 차량 10대가 부딪혀 승용차 운전자와 버스 승객 등 9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일대 도로가 1시간가량 통제됐습니다. 경북 상주시 당진 영덕고속도로에서는 차량 28대가 추돌했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보라가 휘몰아치면서 벌어진 사고에 운전자 등 15명이 다쳤습니다. 명절을 좀 일찍 보내고 이제 올라오는 길에 이제 갑자기 눈이 순간 확 오더니 앞에서 이제 차가 하나가 돌더니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비슷한 시각 1km가 떨어진 곳에서도 4중 추돌 사고가 나는 등 갑자기 쏟아진 눈에 30대 넘는 차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버스가 멈춰섰고 깨진 유리창을 통해 승객들이 하나둘씩 빠져나옵니다. 오늘 오후 12시 5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승용차 한 대와 고속버스 2대가 추돌했습니다. 차량 탑승자 56명 가운데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35명이 다쳤고
일대에서 2시간 동안 교통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2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버스 전용 차로로 끼어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밤사이 많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수도권에도 최대 20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휴 기간 동안 빙판길 운전 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춘천의 한 블루베리 농가. 나뭇가지마다 흰 눈이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눈 무게 때문에 방조망이 망가질까 봐 켜켜이 쌓인 눈을 장대로 쉼없이 털어냅니다. 습슬이 아니면 다 이게 빠져나가는데 지금 습슬이 와가지고 다 망에 다 들러붙어 있어요. 무게를 갖다 줄이기 위해서 지금 털어내는 거죠. 이번에 내린 눈은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눈, 그러니까 습설입니다.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기둥이 이렇게 쓰러졌고 방조망은 내려앉았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상행선에 제설 차량이 분주하게 오갑니다. 귀성 차량들은 행여나 미끄러질까 거북이 걸음입니다. 강추위까지 찾아오면서 도로 곳곳이 빙판으로 변하는 블랙아이스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평소 상태보다 얼음이 얼고 도로 결빙이 있다 보니까 80% 정도만 운전 속도를 내고 있고요. 가족들과 오랜만에 얼굴 뵙고 부모님한테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서울에는 최고 15cm 이상, 강원 내륙과 충청도, 전북에 많게는 2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눈이 그치고 나면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강원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예보돼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내린 눈이 얼어붙어 차량 미끄럼 사고 우려가 큰 만큼 고속도로 운행 시 안전운행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네, 이번에는 기상센터 연결해 눈 상황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아리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현재 CCTV 화면을 통해서 대설 지역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전 경기도 화성입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한 눈발이 강하게 휘날리고 있고요. 도로는 눈에 젖어 상당히 미끄러워 보입니다. 현재 경기 남부를 비롯한 대부분 지방에 눈구름이 자리해 있는데요. 오늘 밤 사이 북쪽에 찬 공기가 남하해 서해상에서는 해기차에 의한 또 다른 구름대가 매우 강하게 발달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중부지방 그리고 일부 남부 내륙에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또 서울과 서쪽 해안가, 강원 영도,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눈은 오늘 밤과 내일 오후 사이가 가장 강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서울에 최고 15cm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 충청도와 전북에 최고 20cm 이상의 눈이 내리겠는데요. 오늘 밤 서쪽 지방은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도 일시적으로 높아지겠습니다. 이 먼지는 금세 사라지지만 내일은 찬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에는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 추위 속에 빙판길 사고가 우려돼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12구 이태원 참사는 발생 2년이 넘었지만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내란 사태 등으로 이제서야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MBC 취재 결과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송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이튿날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말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이 마련한 추모 행사는 2년째 외면했고 진상규명특별법은 거부권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스스로가 이 사고는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수 있다고 믿는 듯 했다는 증언이 나오게 됐습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이태원 참사 특조위는 수습 과정과 후속 조치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이 사고 당일 경찰과 소방의 사고 대처에 영향을 줬는지, 정치적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 서둘러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사고 직후 유가족들이 모임을 결성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막았는지 등 각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선 정점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거부했듯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동행 명령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조위는 또 주무부처 장관이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사전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일단 경찰청에 이상민 전 장관의 무혐의 처분 사건 기록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경찰은 아직 답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본인은 입을 안 열지 모르겠지만 주위의 정황 증거나 근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날 밤부터 새벽까지 해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가족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정부기관 협조 등 조사활동 여건은 더 나아질 거라며 3주기가 되는 10월 전엔 진상규명이 완료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프로야구 SSG가 논란 끝에 자진 사퇴한 박정태 2군 감독의 후임으로 프랜차이즈 스타죠. 박정권 해설위원을 선임했습니다. 박정권 신임 2군 감독은 2004년 SSG의 전신인 SK에 입단해 유독 가을 야구에 강한 면모를 보이며 4차례 우승을 경험한 원클럽맨이죠. 이미 2군 훈련이 시작된 상황에서 감독 자리를 비워둘 수 없던 SSG는 박 감독과 빠르게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SSG는 박정태 전 해설위원을 2군 감독에 선임했다가 홍역을 치렀는데요. 과거 3차례 음주운전에 버스 운행 방해 등 혐의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박 전 위원이 사령탑에 부임하자 팬들의 질타가 쏟아졌고 결국 한 달이 채 안 돼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친정으로 복귀한 박정권 2군 감독은 오늘 첫 훈련을 이끌며 새 시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네, 여자 농구에선 우리은행이 신인 이민지의 만점 활약을 앞세워 하루 만에 다시 공동 선두에 복귀했습니다. 2쿼터 중반부터 맹공을 퍼붓는 우리은행. 선봉장은 다음 달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신인 이민지였습니다. 결정적인 석점 슛을 2개나 성공시키며 단숨에 11점차 리드를 만들어냅니다. 후반에도 거침없는 돌파로 상대 진영을 휘젓는 이민지. 완벽한 석점포로 상대 추격 의지까지 꺾어놓습니다. 양팀 최다인 15점을 올린 이민지는 데뷔 후 최다 득점으로 팀의 공동 선두 복귀를 이끌었는데요. 그래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찬스 나면 쏘고 그냥 그랬는데 그게 잘 들어가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은 인터뷰가 어색하지만 특급 신인의 활약 앞으로가 더 기대되네요. 브라질 리그에서 나온 환상적인 골입니다. 골키퍼도 손쓸 수 없는 대포와 슈팅이었네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밤 눈길 조심해서 이동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조금 전 용인의 CCTV 화면입니다. 지금도 눈발이 강하게 휘날리고 있고요. 귀성길 차량 행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밤 사이에는 이보다 더 강한 눈구름이 다가서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중부지방 그리고 일부 남부 내륙의 대설특보가 또 서쪽 지방과 강원 영동,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눈은 오늘 밤 과 내일 오후 사이가 가장 강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서울에는 최고 15cm,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도와 전북에 최고 20cm 이상의 눈이 집중되겠는데요. 오늘 밤 서쪽 지방은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도 일시적으로 높아지겠습니다. 이 먼지는 금세 사라지지만 내일은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5도를 보이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 목요일 아침에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곳곳에 빙판길이 많고 눈도 더 내린다고 합니다. 운전과 보행 모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